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2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각이 3시 43분 지나고 있고요. 오늘 수학능력 시험으로 1시간이 장이 뒤로 밀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 마감이 4시 30분이고요. 4시 30분까지 지금 50분도 남아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짧은 시간 남아있지만 알차게 또 집약적으로 종목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상담도 함께 이어지는데요. 100원의 정보 이용료 추가되는 샵 0082번을 통해서 종목 상담 지금 남겨주셔도 됩니다. 또 매수포착 타이밍 기회온 종목 있다라고 지점 연결이 올 경우에는 바로 연결을 해서 어떤 종목인지 짧고 굵게 들어보는 시간까지 오늘도 알차게 준비가 돼 있습니다. 2부 함께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코스피 시황 변동 상황부터 체크해보도록 하죠. 자, 코스피 시황 변동 상황 현재 강보 합권 전환됐습니다. 상승폭은 1포인트가 채 되지 않는 미미한 수준이긴 한데 전 시간대에는 0.8포인트 하락, 지금 시각은 0.9포인트 상승,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540선은 지금 다시 탈환을 한 모습입니다. 일중 흐름들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중 흐름 보시면 2544포인트 오늘 장 초반에 고점 형성한 뒤에 쭉 흘러내렸습니다. 2534포인트대까지 빠졌다가 현재 포인트 2540포인트대까지는 올라와주고 있는 상황. 수급 주체는 어떨까요? 수급 주체 보시면 기관과 개인이 매수하고 외국인은 팝니다. 기관은 334억 원 순매수하고요. 개인은 46억 원 소폭 삽니다. 하지만 외국인이 766억 원 어제는 사다가 오늘은 또 매도로 전환을 한 모습입니다. 자, 이제 코스닥 시장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792포인트, 790선 다시 터치를 합니다. 792.31포인트. 시간이 지나면서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데 이 흐름들 일중 흐름 그래프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보시다시피 지속적으로 우상향하고 있는 그래프의 모습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다시 힘을 받으면서 코스닥 지수 순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급 주체 만나보도록 하죠. 수급 주체 보시면 외국인이 600억 원 사고 있고요. 기관이 302억 원 삽니다. 하지만 개인이 784억 원 순매도하면서 개인은 상승장에서 오늘도 차익 실현 매물 혹은 그동안 좀 고생하던 매물들을 쏟아내는 모습입니다. 원달러 환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달러 환율 요즘에 심상치 않은데요. 1085원대까지 밀립니다. 1080원대 중반까지 지금 밀려 내려왔고요. 원화는 강세 기조를 오늘도 이어갑니다. 이 시각 인기 검색 종목들 바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부터 5위까지 살펴볼 텐데 코오롱 생명과학, 녹십자, 랩셀, JYP엔터, 대원화성, 제이준 코스메틱까지 5종목입니다. 일단 코오롱 생명과학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약바이오줄들 이슈에 따라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 종목들이 많은데요. 코오롱 생명과학 같은 경우 오늘 상승입니다. 인버사케 임상 3상 시험 승인이 났다고 합니다. 무릎골 관절염 환자를 대상으로 인버사케 주유의 유효성 안전성 평가를 위한 임상 3상 시험 계획이 승인됐다고 공시하면서 기대감 그리고 승인 이후에도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종목 살펴보도록 하죠. 두 번째 종목은 녹십자 랩셀입니다. 오늘도 대량 거래 나오면서 주가 급등합니다. 사실 56,000원대까지 신고가 찍었는데 지금 윗골이 달고 많이 빠져내려온 상황이 8% 상승입니다. 세포치료제 대량 생산 기술에 대한 미국 특허 취득했다고 밝혔는데요. 세포치료제 대량 생산 방법 및 동결 제형에 관한 기술이라고 하고 앞서 유럽과 일본에서도 이 특허를 취득한 바가 있다고 합니다. 3위 JYP엔터입니다. 우리나라의 3대 기획사로 꼽히는 JYP엔터인데 그동안 좀 주가가 눌려 있었는데 오늘 급등 흐름들 이어갑니다. 최근에 JYP엔터 같은 경우에는 주가 우상향 추세가 가파른 모습인데 12,350원에 현재 거래가 됩니다. 내년에 남성 아이돌 3팀이 데뷔가 된다고 합니다. SM엔터나 YG보다 좀 약한 부분으로 취약한 부분으로 취급을 받았던 부분은 2PM, 2AM이 나가면서 남성 아이돌의 공백이 좀 심화가 됐다. 남성 아이돌이 여성 아이돌에 비해서 수익성이 강하다라는 측면이 시장에서 강한데 그 부분이 약하다는 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내년에 남성 아이돌 3팀이 데뷔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가 우상향하면서 모멘텀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 대원화성입니다. LG화학 유리기판 증설 투자 소식이 들려오면서 오늘 상승하는데 장중에 10%가 넘게 급등했다가 현재 6% 상승 흐름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LG화학이 유리기판 공장에 대한 투자 계획을 최근 마련해서 지주사인 LG에 보고했다고 보도가 됐고요. 투자액은 3천억 원으로 현재 알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얼굴에 붙이는 팩으로 유명한 회사죠. 제이준 코스메틱 관련된 이야기고요. 신규 공장을 가동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영업이익도 좋아졌다고 하는데요. 전년 동기 61억 원 대비 159% 오른 97억 원으로 지금 집계가 됐다고 하고요. 내달에 뉴 블랙 물광 마스크까지 출시하면서 주가 모멘텀이 많이 존재한다라는 부분이 부각이 됐습니다. 자, 이제 6위부터 12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위 종목 넵튠, 키위미디어그룹, 우리기술투자, GMR 머티리얼즈, 보령메디앙스까지 5종목입니다. 넵튠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전일 상한가를 기록했던 넵튠 종목 오늘은 지금 우상향하는 추세를 이어가지 못하고 꺾였습니다. 17,550원대까지 저가 형성했는데 중국 진출 소식이 이틀째 강세였다가 지금 꺾여 나온 소식입니다. 일단은 배틀그라운드라는 게임을 제작하고 있는 회사인데 이것이 중국에 서비스된다는 소식이 투자 심리를 자극했기 때문으로 지금 풀이가 되는데 재료가 좀 소진되고 있는 상황으로 주가는 판단이 됩니다. 키위미디어그룹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위미디어그룹 이효리 씨가 속해 있는 그룹이기도 한데 중국과 파트너십 소식에 강세. 오늘 엔터주들이 중국과의 관계 개선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좋은 분위기인데 문재인 대통령의 지금 중국 방문 소식이 전해지면서 여러 가지 호재가 발견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백월 문화창의 유한공사와 아티스트 트레이닝 콘텐츠 공급 계약을 맺었다는 소식까지 들려오면서 오늘 강세 흐름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기술투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나무 모바일 핀테크 전문기업 두나무가 자사 모바일 증권 소셜 트레이딩 서비스 카카오스탁의 거래 대금이 25조 원, 누적 다운로드가 200만을 돌파해 흥행을 보이고 있기 때문으로 현재 풀이가 되는데 장 초반의 분위기 이어가지 못하고 역시나 윗꼬리 달고 쭉 빠져내려온 우리기술투자의 주가 현재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일중으로 보시면 장 초반보다 급등하는가 했는데 이후에 윗꼬리 달고 빠져내려오면서 지금 보합권 수준까지 내려온 상황입니다. 다음 GMR 머티리얼즈입니다.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에서 제외가 됐다라는 소식에 급등했고요. 상한가 부분까지 갔다가 지금 상한가 살짝 풀려 있는 모습입니다. 일단은 기준 위반과 관련한 종합적 요건에 의한 상장 폐지 가능성 등을 검토를 했는데 거래소에서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라고 전일 공시가 되면서 오늘 급등 흐름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 보령메디앙스입니다. 보령메디앙스 출산 관련주로 다들 잘 알고 계실 텐데 중국에서 산하 제한 폐기한다고 하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국빈 방문 합의가 됐다라는 소식에 기대감으로 지금 상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분간 폭발적인 성장이 예상돼서 한국 기업에도 기회가 될 전망이다. 중국 산하 제한 정책은 다들 알고 계시다시피 1자녀, 한 자녀 이상은 낳지 말라라는 것이었는데 이제 그 부분을 폐기한다라고 중국에서 이야기가 나온 뒤에 우리나라 기업들도 옥석 가리기가 진행 중입니다. 3시 50분 지나고 있고요. 이 시각 인기 검색 종목들 살펴봤습니다. 조특급 종목 공개 라이브 매매 타임. 지지 않는 매매 주도주 발굴 투자 전략가 권홍섭. 주도주와 가치 투자 매매 전략 허정원. 오늘 채널장 2부 라이브 매매타임 본격적으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번호 나가고 있습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추가되는 샵 0082번을 통해서 종목 상담 지금도 남겨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라는 점 참고하고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시는 두 분의 전문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츠증권증권 여의도금융센터 권홍섭 연구원, 하나금융투자증권 설릉금융센터 허정원 팀장과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종목 이야기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좀 타이트할 것 같아서 빠르게 진행을 하도록 하죠. 권홍섭 연구원부터 들어보도록 할까요? 보실 종목 코스맥스입니다. 동사의 경우에는 그 화장품과 건강기능식품의 ODM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국내외 300여 개의 그 브랜드에 공급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미국과 일본 신규 고객사 확보로 성장성과 안정성을 고루 갖춘 회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그 중국 법인의 색조 신공장이 성공적으로 안착이 됨에 따라서 그에 따라서 그 고성장이 지속될 수 있다고 전망이 되고요. 중국뿐만 아니라 지금 그 세계 각국의 로컬 고객사들을 좀 영입을 해서 지역 다변화를 추구하고 있고 적극적인 좀 해외 진출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SPC 설립을 위해서 최근에 좀 출자 이슈가 있었는데요. 그 M&A 관련 증자 이슈로 그 주가가 좀 급락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밸류에이션 대비해서 그 주가 하락 폭이 좀 과다하게 떨어졌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이렇게 좀 그 회사가 좀 어떤 데 투자를 하게 될 경우에는 기관 물량들이 좀 쏟아지는 성향이 있는데, 일단 기관 투자자들은 어디 투자한다고 이제 공시가 나오거나 그런 조짐이 보인다면은 발빠르게 그 차익 실현을 하는 그런 수급이 나타나는 양상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러한 양상이 좀 일시적인 쇼크라고 보고 있고요. 현재도 이제 주가가 좀 안정화가 되면서 지금 다시 또 상승 추세로 돌아가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그 기간 투매 물량만 좀 정리가 된다면요, 반등이 계속 나올 것이라 보여지고요. 현재 그 12만 4천 정도에서 이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일단 목표가는 단기적으로 한 14만 원까지 일단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14만 원 돌파를 하게 된다면 내년 한 1분기까지는 한 일단 15만 원, 그 이후에는 17만 원 이렇게 단계적인 상승이 가능한 종목인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보실 종목은 두산인프라코입니다. 두산인프라코가 일단은 실적 상향보다는 좀 안정화를 좀 중요 포인트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표면적으로는 3분기 실적은 좀 무난해 보였는데요. 당초 예상보다는 좋았다는 시각이 좀 지배적입니다. 밥켓이 좀 부진했었는데 상반기와 달리 매출 성장이 진행되었다는 점, 그리고 본사와 해외 부분에서 건설 기계 그리고 엔진 사업까지 좋아지는 선순환 구조로 연결되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지금 현재 안정화 단계에 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유상증자를 해가지고 거기에 공모로 해서 그에 따른 주가가 좀 급락했었는데요. 그 이후에 좀 안정화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4분기 영업이익은 한 1610억 원으로 한 20.5% 상향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배경은 그 4분기에는 영업이익이 좀 더 나아질 것이라 좀 시장 전망치가 계속 나오고 있고요. 북미의 SSL 시장에 대한 프로모션이 어느 정도 안정화되고 있고, 중국의 중대형 굴삭기 사업의 수익성이 지속적으로 개선됨에 따라 4분기 영업이익은 좀 많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재 그 차트를 보시면서 가격 전략 잠깐 말씀드릴 텐데요. 9,010원 정도 9,000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 일단 이 매수 가격 라인은 항상 여기서 한 60일선에서 이제 매수를 하겠다라고 보시고요. 그 이후에 목표가는 단기적으로는 9,900원 정도 보시고, 장기적으로는 일단 14,000원까지 좀 회복세가 지속된다면 4분기에는 14,000원까지 한번 노려볼 만한 그런 종목인 것 같습니다. 다음 보실 종목은 롯데정밀화학입니다. 일단 롯데정밀화학의 경우에는 최근에 그 한투에서 2018년 컨센서스가 최대치로 추정치로 상향을 했다, 이렇게 좀 뉴스가 나왔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4분기 영업이익이 기존에 한 240억 원에서 280억 원 수준으로 한 16.7% 상향 조정이 되었고요. 내년도 영업이익은 2240억, 순이익은 한 1820억 원으로 둘 다 거의 30% 이상 상향하는 그런 전망치를 내놓았습니다. 이러한 추정치 상향 배경으로는 그 주요 제품인 그 ECH, 그 에폭시 관련 원재료와 그리고 가성소다의 실적이 크게 개선이 전망이 되고 있어서 거기에 대한 추정치 상향이 이루어진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그 ECH와 가성소다 이 두 제품이 모두 지금 공급 부족으로 마진이 빠르게 개선되고 있고요. 내년에 2018년에는 두 제품 마진이 현 수준의 스파 스프레드 유지한다고 가정시에는 영업이익은 전년비 한 283% 정도 가까운 증가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이 두 제품은 니치 마켓에 지금 수요가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시혜와 가성소사에 대한 시설이 증설에 대한 아직까지 뭐 이슈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수혜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정도에는 매수 타이밍이라 보여지고요. 가격적으로는 한 58,000원 정도가 내려온다면 좋겠지만은 뭐 현재가도 충분히 가능한 매수 해볼 만한 타이밍이라 보여지고요. 목표가는 뭐 좀 높게 잡았습니다. 한 14만원 정도, 일단 7만원만 돌파하게 된다면요. 그 위에 가격이 한 14만원 정도 나오겠는데, 이러한 그 목표가 추정치는 현재 그 원래 롯데정밀화학이 예전에 삼성정밀화학이었습니다. 그러나 롯데가 이 지분을 인수하면서 거기에 따른 영업이익이 매출액이 굉장히 증가를 하게 되겠는데요. 현재 한 2천억에서 수준에서 내년도 2018년에는 5천억 수준까지 매출액이 나올 경우에는 그 매출액 상승률만 보더라도 2배가 넘기 때문에 주가는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는 2배까지는 적정 수준 반영될 것이라 보기 때문에 목표가를 높게 잡았습니다. 다음 보실 종목은 NH투자증권입니다. NH투자증권의 이제 초대형 IB 인가를 앞두고 5개 대형사 중에 탑픽이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일단은 계속적으로 지금 뉴스가 4분기에 IB가 인가가 날 것이다 안 날 것이다 계속 좀 애매모호한 상황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지수 상승으로도 일단은 주가 상승에 좀 어느 정도 수혜를 받고 있고요. 일단은 그 초대형 IB 인가 이후에는 미래에셋대우하고 NH투자증권 이 2개 대형사가 가장 이익이 가장 빨리 늘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 동사의 경우에는 IB 관련 경쟁력이 굉장히 높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공격적인 영업을 하고 있어서 지금 현재 시장 점유율도 굉장히 높여가고 있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그 나무라는 평생 무료 HTS를 이제 선보이면서 거기에 대한 기존 그 개인 투자자 고객들도 지금 확보하는 추세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시장 상황 개선速도를 감안했을 때 증권사 중에 가장 투자 메리트가 있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현재 그 14,750원에 이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빠지는 음봉에서 시작을 했었는데 지금 거의 이제 장 마감 때쯤에 양봉으로 전환하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좀 수급이 강세가 나올 때는 보통 그 전날에 쌍끌이 매수인 기관과 외국인이 이제 순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이러한 그 양상의 수급을 보면서 매수를 해볼 만한 타이밍도 잡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제 만약에 이제 매수를 이제 했다고 가정을 하면 일단 1차 목표가는 15,000원 정도 되고요. 일단 장기적으로는 한 18,000원 정도까지 갈 수 있는 주식이기 때문에 일단 지수 상승이 거의 한 2,700에서 3,000선까지 이제 일단 증권사 레포트에서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NH투자증권을 한번 스윙을 하는 투자 전략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보실 종목은 ST팜입니다. ST팜은 그 원료의약품 제약회사입니다. 그 ST팜의 경우에는 그 선진국 기준의 GMP 시설을 보유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일단은 이 회사가 처음에 창립 당시부터 미국 다국적 제약사인 길리어드 사에다가 원료를 거의 61% 정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매출이 61% 공급을 하고 있는데, ST팜은 일단 그 동아소시오 홀딩스의 자회사고요. 거기에 따라서 현재는 원료의약품만 이제 생산하고 있지만 현재 그 올리고 뉴클레오타이드라는 그러한 좀 신약 핵산치료제 쪽의 원료를 좀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원료 공급이 가능한 회사고요. 이 올리고 핵산치료제에 대한 어느 정도 3단계 이제 그 메커니즘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원스톱으로 공급을 할 수 있는 세계 유일의 회사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그 미국의 존슨앤존슨사의 올리고 핵산치료제 임상이 FDA에서 패스트 트랙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그 패스트 트랙을 지정했다는 것은 어느 정도 임상이 결과가 빨리 이제 한 달 내지 한 내년 1분기까지는 나와야 된다는 좀 시간 기간이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그 임상이 다 완료가 됐을 경우에는 동사의 그 올리고 핵산 치료제 원료가 그 글로벌 제약사인 존슨앤존슨에 납품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그 ST팜의 주가는 좀 많이 상승할 것이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매수를 해볼 만한 타임이라 보여지고요. 일단 매수는 현재가도 괜찮습니다. 뭐 4% 정도 급등했지만 이 전체적인 시황을 차트를 봤을 때는 아직도 그 저점 수준에서 머물고 있기 때문에 한 36,000원 정도에서는 매수를 해볼 만하고요. 단기적인 목표가는 43,000원이지만 일단은 내년 1분기까지 봤을 때는 일단 5만원대까지도 진입이 가능한 종목이라 보여지고요. 손절가는 짧게 33,000원 정도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ST팜 손절가 짧게 33,000원 잡아보자까지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매수포착 타이밍 기회 왔다고 하는데 한번 가보도록 하죠. KTB투자증권 여의도 지점으로 달려가 봅니다. 이성훈 과장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목요일장에서 저희가 볼만한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한섬이라는 종목을 좀 말씀을 네. 드리도록 하겠고요. 한섬 같은 경우에는 뭐 여성분들 많이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어떤 그 여성 전문 그런 브랜드를 갖고 있는 업체가 바로 이 한섬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주가 같은 경우에 최근에 3분기 시세를 좀 발표하면서 약간의 좀 기대치의 화해한 좀 모습 보여주었는데, 충분히 이 가격대 본다고 한다면 이 4분기 실적이나 내년 상반기 실적 본다고 한다면 지금 매수해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고, 지금 현재 한섬이 어떤 패션 업종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지금 한섬이 갖고 있는 어떤 브랜드 같은 경우는 젊은 어떤 소비자층에 특별히 선호하는 브랜드가 많은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젊은 근로가구의 소비가 좀 회복되는 추세가 어떤 경제 지표를 보더라도 나타내주고 있고, 실제적으로 봤을 때 39세 이하 가구가 평균보다 많이 지출한 소비재가 의류나 신발, 이런 오락이나 문화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런 점에서 주 고객층이 40대 이하인 이 한섬의 브랜드들을 지금 추후에도 봤을 때도 이 소비는 계속 늘어날 가능성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한섬 자체적으로 봤을 때도 올해 SK네트워크 패션 사업 부분을 인수하면서 매출을 좀 키워왔는데, 이 SK네트워크 패션 사업 부분 같은 경우에는 2010년 초반에 우리 경기가 무난했을 때는 연간 영업이익 500억 이상의 희한한 그런 전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작년과 올해 구조 조정을 통했지만은 내년 같은 경우 영업이익은 255억 원 이상을 달성할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고요. 최근에 좀 한국과 중국의 그런 좀 화해 모드가 나와주면서 이 한섬 같은 경우도 중국 모멘텀의 수혜가 될 가능성 크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올해 초에 항저우지항 시험 요양공사와 손을 잡고 중국에 재진출을 하였는데요. 초반에는 점당 월 매출이 2억 원을 넘을 만큼 반응이 좋았는데, 그 이후에 한국과 중국 관계 악화로 통관에서도 지연되는 부분이 좀 발생하면서 매출이 많이 내려온 상태입니다. 추첨도 장초 올해에는 10개 못 들어왔는데 지금은 4개에 좀 붙여 있는데요. 하지만 한국과 중국의 관계가 의미 있는 회복을 보이고 있는 만큼 이 중국 모멘텀도 분명히 한섬의 실적과 주가에 반응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매수가는 지금 현재 가격에서도 가능하다 생각이 되고 있고요. 31,300원 우선 매수로 말씀드리고, 목표가는 35,000원, 손절가는 27,000원 말씀드립니다. 네, 의류회사 한섬 종목 매수포착 타이밍 기회 왔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KTB투자증권 여의도 지점의 이성훈 과장과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이제 허정원 팀장의 종목 이야기 들어갈 텐데요. 어떤 종목 가볼까요? 네, 첫 번째 종목 대한광통신입니다. 예. 대한광통신은 3분기 매출액이 전년 동기 26.2% 증가했고, 지배지분 순이익이 전년 동기 흑자 전환이 됐습니다. 대한광통신 같은 경우에는 광섬유와 광케이블을 주 사업 부문으로 하고 있는데, 최근 중국을 비롯한 신흥국에서도 5G에 대비한 인프라 구축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수요가 급증하고 광섬유에 대한 단가가 올라가면서 대한광통신의 이제 실적 또한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현재 대한광통신은 이미 안산 공장에 가동률이 100% 시연을 하고 있고, 수요 증가에 따른 증설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한광통신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대한광통신 같은 경우에는 11월 14일에 거래량이 증가를 했죠. 121선을 지지를 하면서 최근 큰 상승폭을 보이고 있는데, 목표가를 4,500원에 드렸었습니다. 지금 목표가인 4,500원에 닿지는 못했으나 4,450원까지 올라갔었네요. 지금 이미 매수를 하신 투자자분들께서는 4,500원 부근에서 적당하게 이제 매도를 하시고 차익 실현을 하실 것을 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KB금융 보겠습니다. KB금융은 이제 3분기가 상당히 호실적이었죠. 미국의 이제 장기적인 금리 인상이 예정되어 있고, 이에 따른 금융주들의 좋은 호재가 예정되어 있는데, KB금융 같은 경우에는 지금 61선과 121선을 강하게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전 저점이 56,600원인데
이 저점까지는 열어두시고 지금 현재 가격에서 비중 조절하시면서 매수를 하시면 금리 인상에 따른 수혜 그리고 KB금융의 이제 배당을 노리시고 12월까지 매수를 하실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웅진에너지 보겠습니다. 웅진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태양광 회사 중에 아주 매력적인 밸류에이션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죠. 웅진에너지는 최근 대만 지역의 빅선 테크놀로지의 태양 정지용 단결정 웨이퍼 공급 체결을 하면서 급등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121선을 꾸준히 횡보를 하면서 유지를 하다가 최근 큰 상승폭이 나오고 있습니다. 카프로나 OCI, 하나케미컬 여러 가지 태양 에너지 관련 주들이 상승을 하고 있는데 정부의 새로운 신재생 에너지 정책에 따른 수혜가 예상이 되어 있고 특히 웅진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해외 수출, 중장기적으로는 국내를 발판으로 그리고 장기적인 모습으로는 해외 시장 진출을 통해서 꾸준한 상승세를 보일 예정입니다. 1차 목표가로 1만원까지 드렸고 장기적인 모습으로 12,000원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SK하이닉스입니다. SK하이닉스는 삼성전자와 함께 코스피 지수를 끌어올리는 역할을 한 IT 섹터의 대표적인 종목이죠. 꾸준히 지금 9만원까지 상승 후에 꾸준한 횡보 그리고 최근 또 큰 상승폭을 보였습니다. 11월 22일 이때 상승폭이 나오면서 새로 신규로 도입하시는 이제 투자자분들께서도 이게 매수 타이밍이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 오늘 다시 조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내년 하반기까지는 괜찮을 것으로 보입니다. IT 섹터의 이제 디램과 낸드 플래시 수요가 꾸준히 4차 산업혁명에 맞게 증가할 예정이고 SK하이닉스가 10만원까지는 거뜬하게 가겠으나 이런 횡보를 하면서 상승과 하락 그리고 섹터별 순환매를 이제 파악을 하셔서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이익과 차익 실현을 보면서 다시 매수 들어가는 것도 좋은 접근 방법인 것 같습니다. 다음 하나 종목 보겠습니다. 하나는 이제 지주사 섹터의 대표적인 종목 중에 하나죠. 하나 같은 경우에는 하나케미컬, 하나생명, 하나테크윈, 방산, 그리고 태양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하나그룹의 이제 셋째 아드님께서 이제 물의를 일으킨 점으로 투자자분들께서 이제 심리적인 그런 위축이 아마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하나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펀더멘털이 아주 우수한 회사이기 때문에 지금 큰 일봉상으로 꾸준한 상승 후에 최근 조정을 받는 모습이 보여지지만 에너지 화학 섹터에도 큰 상승이 올 예정이고 하나의 지금 49,000원의 가격은 아주 저평가되어 있다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하나의 앞으로의 사업 방향과 여러 가지 테마를 봤을 때 하나는 충분히 상승 가능한 종목이라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지금 가격에서도 충분히 바로 매수를 하시고 만약에 떨어진다면 점점 평균 단가를 조절하시면서 계속 매집하실 것을 권장드리겠습니다. 네. 하나 최근에 노이즈가 있었던 이슈가 있지만 지금 가격 괜찮다 오히려 말씀해 주셨는데 한 가지만 좀 짚고 갈게요. KB금융 12월까지 지속적으로 매집해도 괜찮다라고 하셨는데 지금 가격대가 56,800원에 지금 이 시각에 거래가 되고 있고 소폭 상승하고 있는 구간입니다. 고점 대비해서 한 6% 정도 빠진 구간인데 지금 가격도 그럼 괜찮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네. 이전에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린 56,000원, 56,000원이 지금 일봉상의 지금 저점으로 보고 있는데 저점이 상승을 하고 있죠. 네. 저점 구간이 점점 상승을 하고 있는데 지금 56,800원에서라도 매수를 하시고 비중은 조절을 하셔야겠습니다. 물론 금융주의 이제 금리 인상에 따른 이제 수혜가 있겠지만 배당금을도 생각을 하시고 지금 더 이상 높은 가격까지는 이제 매수를 들어가시면 안 되고 제가 이전에 추천드린 가격보다 지금 저렴하기 때문에 조절하시면서 매수 괜찮다고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종목 상담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495번님께서 KH바텍 12,000원에 비중이 높습니다. 50%. 매도 타이밍 잡고 싶다고 하셨는데 권홍섭 연구원님 어떻습니까? 네, 일단은 이 동 종목의 경우에는 현재 뭐 10% 가까운 수익률을 일단은 하고 계셔서 일단 축하의 말씀드리고요. 일단 단기적인 이제 가격 전략을 좀 말씀드리자면 14,000원까지는 무난히 달성할 것 같습니다. 현재 보유 중인 비중은 50%이기 때문에 14,000원 정도에서는 한 10% 정도 줄이시는 게 좋고요. 일단 펀더멘탈 자체와 그리고 이제 주식 전환 수 이런 것 좀 분석을 좀 해드려야 될 텐데요.
최근에 그 6월 달이죠. 그 150억 규모의 그 시비 전환 사채를 발행을 했습니다. 거기에 참여한 이제 운용사들, 기관들이 여러 참여를 했는데요. 그만큼 그 150억에 대해서는 그런 기관들의 기관들이 그러한 물량들을 가져가는 이유는 앞으로 회사의 뭐 구조조정이라든지 아니면 전망이라든지 그런 걸 어느 정도 감안하고 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참여를 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2017년 6월에 이제 발행을 마무리했고요. 2018년 6월에는 그 전환사채가 시장에 다시 나올 것 같습니다. 따라서 그 물량이 시장에 나올 거로 예상을 한다면 주가는 거의 한 19,000원에서 20,000원 정도 수준으로 가야지 이 기관들이 좀 차익 실현이 가능한데요. 따라서 일단 14,000원 정도에서는 비중을 한 10% 줄이시고요. 그 이후에 주가 조정이 있을 때는 또 12,000원 밑에서 또 추가 매집을 하셔도 됩니다. 따라서 19,000원까지는 일단은 스윙하는 전략이 좋아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종목 상담 바로 이어갑니다. 5824번님께서 텔콘 종목 7,480원 비중 10% 전략 궁금하다고 하셨네요. 허 팀장님 어떻습니까? 네, 텔콘은 이제 차트부터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텔콘 같은 경우에 지금 7,480원에 비중 10%로 이제 매수를 하시고 지금 수익 중이신데, 텔콘이 최근에 이제 비보존 유상 증자가 이제 성공을 했죠. 그리고 텔콘 같은 경우에는 이전 약 2년 전에 무상 증자를 하면서도 큰 상승세를 나타낸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텔콘이 지금 현재 제약바이오 헬스케어 테마에 묶여 있으면서 제약바이오의 과도한 상승이 있지 않았나 싶은데, 현재 8,550원에서 비중 10%가 되시면 저는 지금 매도를 추천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비중이 10%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더 큰 수익을 원하신다면 밑으로는 지금 121선 큰 상승폭이 나왔던 5,500원 부근까지는 열어두시고 조절하시면서 매수를 하시거나, 아니면 지금 가격에서 매도 하시면서 이제 차익 실현하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구간에서 매도 차익 실현도 괜찮다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종목 상담 잠시 뒤에 이어가 보도록 하고요. 다음 종목 이야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지금 벌써 4시 15분입니다. 타이트하게 가보도록 하죠. 권홍선 연구원님 5종목 가볼까요? 네, 먼저 보시죠. CJ 제일전화입니다. 예. 3분기 어닝 서프라이즈에 따라서 주가가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일단은 실적 선전이 배경이었다는 점에서 주가가 상승을 하였습니다. 이후에 4분기 순이익이 좀 12.5억 원 좀 증가한 450원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4분기 영업이익은 한 1,900원 수준의 유지될 전망이나 단기 순이익 한 12.5% 상향한 450억 원이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정치 배경으로는 3분기 실적은 가공식품과 바이오 쪽에 좀 그 가격이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 바이오 부분에서 메치오닌과 라이신에 대한 식품 원재료 가격이 상승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수혜가 CJ 제일전화이 제일 크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향후 그 신제품과 그 신사업 확대에 대한 좀 기대감이 있는데요. 거기에 대한 자금 마련으로 삼성생명의 주식을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는 그런 뉴스 플로우가 나오기 때문에 앞으로도 주가의 플로우는 앞으로 상승 계속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재 그 일단 단기적인 그 목표가인 41만 3천 원 정도까지 터치를 하고 왔는데요. 그 이후에 여기 매물대만 돌파를 한다면 그 전 고점인 45만 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갈 여력이 있습니다. 현재 그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이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있고요. 쌍끌이 매수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한 일단은 투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계속 홀딩하는 전략이 좋아 보입니다. 네, 다음 보시죠. SK 머티리얼즈입니다. SK 머티리얼즈가 이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공장 증설의 수혜가 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3D 낸드의 경우에는 캐파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요. D램의 경우에도 공급 조절로 해서 지금 현재 중국의 후발주 업체들에 대한 진입 장벽을 높이겠다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강한 의지가 있는데요. 일단 3D 낸드 경우에는 평택 공장에 이제 2D 낸드를 3D 낸드를 교체하는 작업이 계속 진행되고 있고요. 내년 3월 경우에는 평택 공장 2층이 완공되는 시점에서 SK 머티리얼즈의 소재 관련해서 특수가스에 대한 수요가 계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이후에 그 내년도에는 클라우드 IoT와 그 자율주행에 대한 데이터 서버 향이 수요가 발생할 것 같은데요. 일단 3D 낸드 수요가 늘어나면 당연 자연스럽게 거기에 들어가는 원재료인 소재가 특수가스가 많이 소모된다는 점에서 SK 머티리얼즈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이 두 마리의 토끼를 잡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 보실 종목은 녹십자 홀딩스입니다. 녹십자 홀딩스가 이제 최근에 녹십자 형제들이죠. 그 자회사들 녹십자와 녹십자 홀딩스 그리고 녹십자 랩셀, 녹십자 셀 이렇게 지금 급등을 하는 연출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은 녹십자의 자회사에 대한 실적이 굉장히 클 것이다라는 시장 전망치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녹십자의 경우에는 백신하고 혈액제제 부분에서 지금 현재 10월부터 가격을 5% 내지 10% 이상 조정하는 그런 좀 가격 조정이 나왔었고요. 그 이후에 이러한 실적이 2018년부터 반영이 되면서 주가도 많이 오를 것이고 매출도 10% 내지 20% 오를 것이다 라는 실적 전망치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녹십자셀의 이뮨셀의 또 그 항암 치료제에 대한 판매가 호조가 계속되고 있으면서 3분기에만 처방건이 500건을 돌파하는 등 그러한 좀 호재가 나타나고 있어서 거기에 대한 수혜가 녹십자 홀딩스가 제일 크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일단 단기적인 목표가인 43,000원까지 도달을 했습니다. 43,000원 돌파 이후에는 그 원래 목표가인 5만원까지 한번 홀딩하는 전략이 좋아 보입니다. 다음 보실 종목은 삼성전기입니다. 삼성전기의 경우에는 갤럭시 S9이죠. 내년 2월 정도에 출시될 예정인데 거기에 들어간 듀얼 카메라와 그리고 3D 생싱 모듈까지 공급 가능한 업체라고 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박스권에서 이제 좀 조정을 하고 있지만 이제 S9에 어느 정도 윤곽이 나타난다면 일단은 2018년 1분기에 그 삼성전자의 폴더블 스마트폰과 그리고 갤럭시 S9에 들어가는 SLP 기판에 대한 어느 정도 이슈가 될 거기 때문에 거기에 전략 납품을 할 수 있는 좀 시장 기대치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일단 삼성전기는 지속적으로 지금 현재 박스권 조정을 하고 있지만 109,000원만 돌파를 하게 된다면 일단 단기적으로는 한 13만원까지 내년 상반기까지 상승 흐름을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보실 종목은 하나금융주입니다. 하나금융주주에는 이 세 마리 삼박자가 좀 맞다고 보여지고 있는데요. 삼박자가 무엇이냐면은 금리 인상과 그리고 불확실성 해소 그리고 실적 개선입니다. 일단 금리 인상 부분에서는 연내에 한은에서 금리 인상 좀 시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연준에서도 미국에서도 내년 올해 좀 11월 내년 올해 12월 정도에 금리 인상 가능성과 내년에는 약간 좀 공격적인 금리 인상은 안 할 것이라는 얘기는 했지만 그래도 5%까지는 금리 인상을 해야 된다는 점에서 금융지주로서의 좀 매력 포인트 그리고 불확실성 해소는 가계부채 종합주택에서 어느 정도 다 나왔고요. 그리고 앞으로 실적 개선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하나금융지주를 한번 매수해볼 만한 타임이다. 현재가의 매수를 해볼 만하다. 이렇게 좀 추천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금융주인 하나금융지주 지금 정도 가격대도 매수 타이밍이 왔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5종목 만나봤고요. 자, 이제 허정원 팀장의 5종목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이번엔 어떤 종목입니까? 네, 한라 종목 보겠습니다. 네. 한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분양 사업, 토목, 건축을 주 사업 부문으로 하고 있는데 이제 최근에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면서 큰 상승세가 나왔었죠. 하지만 이제 주가가 쭉 빠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지금 한라의 차트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한라 차트를 보시면 121선, 61선 그리고 여러 가지 이평선들이 수렴하면서 어닝 서프라이즈 공시가 나왔을 때 큰 상승 그리고 다시 그 지지선을 유지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년부터 주로 주택 사업을 비중을 싣고 큰 성장을 할 예정인데 다음 달 한라 웨스턴파크 송도를 이제 선보일 예정이고 송도의 인천발 KTX가 이제 심의 후 내년 공사에 돌입한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보통 교통 호재가 있을 때 부동산에도 큰 호재로 작용을 하게 되는데 한라의 경우에는 꾸준한 수주가 예정이 되어 있고 어닝 서프라이즈 이후에 지금 차트의 흐름 괜찮은 시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가격에서도 충분히 매수를 하시고 이미 어닝 서프라이즈 공시와 함께 올라갔던 부근 121선 돌파를 다시 한 번 더 노려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 포스코 종목 보겠습니다. 포스코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표적인 철강주 중에 하나죠. 현대제철, 그 다음에 동국제강, 세아제강, 철강주들의 3분기 실적이 아주 우수했고 내년 4분기에도 호실적으로 이어질 예정인데 중국에서 철강 생산하는 비중을 줄인다고 합니다. 이에 따른 철강 수요는 급증하게 되고 상대적으로 이제 우리나라에 있는 철강주들은 실적이 좋을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포스코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121선을 지지를 하면서 최근의 상승 그리고 다시 하락, 121선을 살짝 밑을 맴돌았지만 다시 바로 121선 위로 올라온 시점입니다. 지금 31만 8,500원인데 지금 가격에서도 충분히 바로 매수를 하셔도 될 가격으로 판단이 되어집니다. 포스코의 목표가는 단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35만원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40만원까지도 상승 여력이 있는 종목으로 판단이 되어집니다. 네. 다음은 한국가스공사 보겠습니다.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겨울철이 다가왔으니 당연히 조금 수혜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어집니다. 3분기 실적이 크게 좋진 않았지만 가스공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가 상승에 따른 수익 그리고 겨울철 가스 수요 증가, 즉 성수기에 이제 진입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 한국가스공사의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에는 11월 14일 거래량이 실리면서 8% 정도 상승을 했고 이후 5일선과 11선을 유지를 하면서 횡보를 하고 있죠. 지금 45,000원 가격에 위치해 있는데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에는 짧게 겨울철 시즌만 보더라도 5만원까지는 충분히 상승 여력이 있다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지금 가격에서 매수를 하시고 만약에 11월 14일 처음 시초가인 가격 42,000원 저가 부분 하방으로 잡으시고 분할 매수하시면 5만원까지 올라가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어집니다. 다음 대한항공 종목 보겠습니다.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3분기 다소 아쉬운 실적이 있었죠. 하지만 이제 4분기에는 실적 만회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어지고 있는데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3만원에 추천을 드렸습니다. 앞으로의 실적이 개선될 예정인데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반도체 수요는 꾸준히 증가할 예정입니다. 여기서 반도체 배송은 이제 조선, 선박이 아닌 이제 항공기로 운반을 하게 되는데 대한항공의 이제 화물 29대가 있습니다. 대한항공이 꾸준히 이제 이런 실적을 이어나갈 전망이고 최근에는 이제 진에어 상장 호재가 또 있습니다. 최근 공시가 뜨면서 다시 한번 3만원에서 10%가량 지금 증가한 33,000원 부근도 찍고 32,000원까지 지금 내려온 시점인데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조금 장기적인 관점에서 4만원까지 충분히 상승 여력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어집니다. 마지막 종목 현대위아 보겠습니다. 현대위아는 제가 개인적으로 조금 좋아하는,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인데 3분기 어닝 쇼크 실적 이후에 하락세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대위아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펀더멘털이 우수한 회사고 물론 현대차의 실적 또한 좋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해외 수출을 중심으로 중국 관계도 회복이 되어 가고 있고 2019년에 현대위아의 새로운 부품이 출시가 되게 됩니다. 그 부분의 실적과 그리고 R&D 센터가 최근 이제 의왕으로 옮겨졌죠. 최근에는 R&D 센터가 남양연구소와 이제 의왕으로 분할이 되어서 진행이 되어 왔는데 이제 이것을 의왕으로 하나로 합치면서 본격적인 현대위아의 R&D의 장기적인 성장 동력으로 삼겠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지금 64,800원 가격에서도 충분히 매수가 되어지고 64,000원 부근에서 6만원까지 밑에 하방을 보시고 꾸준히 매수를 하시면 현대위아는 큰 수익이 날 것으로 예상이 되어집니다. 네, 현대위아까지 한라부터 5종목 쭉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벌써 4시 26분 향해 달려가고 있고요. 오늘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지수 어느 정도로 움직이고 있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에 끝날지 예상 체결지수 바로 만나보도록 하죠. 자, 코스피 예상 체결지수 약보합권인데요. 지금 2537.55포인트에 마감이 예상이 됩니다. 0.12% 포인트로는 한 2.96포인트 정도 하락 마감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일중 흐름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중 흐름들 보시면 2540포인트대까지 움직였던 오늘 장 초반에 코스피 지수가 이후에 좀 빠졌고요. 회복을 해서 2540선 마무리하는가 싶었는데 4시 넘으면서 지금 지수가 조금씩 빠지면서 2530포인트 중반대까지 지금 밀려 내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요란하게 움직이는 것 같은데 사실 위아래로 10포인트밖에 되지 않습니다. 수급 주체 확인해 보도록 하죠. 수급 주체 보시면 개인이 58억 원 사고요. 기관은 403억 원 삽니다. 기관 투자자는 금융투자 쪽에서 427억 원, 투신 쪽에서 97억 원, 연계금이 1073억 원 각각 순매수 골고루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어제 사다가 오늘은 파는데 841억 원 순매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1, 2위 종목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지금 1.22%, SK하이닉스 2.42% 내려가는데 SK하이닉스가 85,000원은 지켜주던 오늘 힘을 조금 잃어서 84,700원대까지 빠지고 어제 상승한 만큼 거의 되돌림 다 하면서 내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대차가 오랜만에 상승 흐름 가져가는데 역시나 상승폭 많이 꺾였습니다. 1,500원 정도 상승하면서 1% 안팎의 상승폭 유지합니다. LG화학은 지금 4,500원 올라가면서 42만 1,500원대 상승 마감이 예상되고요. 자,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포스코, 네이버 올라가는데 포스코가 1.92% 지속적으로 오늘 잠깐 언급도 해주셨지만 121선 타고 다시 올라가는 모습, 다시 상승 흐름 가져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네이버, 강무합, 나머지 삼성생명과 삼성물산, 삼성바이오로직스 다 삼성 관련 주식들인데 지금 소폭씩 빠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코스닥 시장은 정말 거래소와 정반대입니다. 795.83포인트 1.91% 장후반에 지속적으로 지금 상승폭 키워나가면서 종가 기준 연고점 마감이 예상이 되고요. 코스닥 이제 800선까지도 5포인트도 채 남겨두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승폭 다시금 키워가고 있고 무섭게 또 올라가는데 일중 흐름들 그래프를 통해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꾸준한 우상향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대로 끝나면 종가가 고가가 될 것이다 라고 보이는데 일단은 뭐 저점 대비해서 많이 올라왔네요. 2% 가까운 상승. 수급주체 확인해 보도록 하죠. 개인의 매도 물량 쏟아져 나옵니다. 1246억 원. 지금 이제 고점 논란들도 있는 주식들이 있고 시총 상위주들 가운데는 지금 지속적인 상승 흐름을 가져가다 보니까 개인들 같은 경우 일단 팔고 보자 라는 매도 동향이 보입니다. 1246억 원 매도, 기관은 740억 원 매수, 외국인은 603억 원 순 매수하면서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수가 오늘 유효합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시총 상위주들인데 다 빨간불입니다.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 1.99, 1.58 모두 오늘 하락하던 종목들이 올라가고 있고요. 신라젠 같은 경우에는 오늘 하루 쉬어가나 했더니 오후 들어서 상승폭 키워나가면서 다시금 9%의 급등 흐름이 연출이 됩니다. 티슈진 역시 3.04%, CJENM도 96,100원까지 올라갑니다. 다음 6위부터 10위는 어떨까요? 1위부터 10위까지 모두 상승입니다. 로엔부터 지금 파라다이스까지 모두 올라가고 있고요. 하락하고 있던 로엔이나 파라다이스 지금 상승 전환했고요. 바이로메드 6%의 상승, 코미팜은 무려 14%의 급등이 나옵니다. 자, 목요일장 마감이 됐습니다. 1시간 늦게 시작하고 1시간 늦게 끝났습니다. 수학능력시험도 이제 거의 끝나갈 때가 된 것 같은데 장 마감부터 먼저 해보도록 하죠. 자, 권홍섭 연구원님 오늘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일단은 정말 이 제약바이오주들이 아직까지도 살아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어제까지만 해도 급락을 했었죠. 그렇죠. 그러한 시장 흐름 속에 이제 좀 다시 고점 논란이 되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었는데 그 가운데서도 이제 쇼친 기관들은 거의 지금 아직까지도 물을 먹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코스닥의 경우에는 아직까지도 기관과 그 외국인의 진가의 매도 물량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시장 양상이 나타날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코스닥 지수가 이제 현재 2007년이죠. 정확히 10년 전의 수치인 800선까지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게 고점 논란이 되지 않느냐 이런 시각보다는 어닝 서프라이즈가 어닝 시즌이 마무리가 되었고 그에 따라서 어느 정도 불확실성이 해소된 이후에 매수를 해볼 만한 그런 타이밍이라 보시고 제약바이오나 그 대세 상승이 거슬리지 않는 그런 종목들만 선별해서 투자하는 전략이 좋아 보입니다. 어렵네요. 쉬운 장 아니네요. 네. 자, 화 팀장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이제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2,500선을 꾸준히 유지를 하고 있고, 이제 코스피 시장보다는 최근 이제 코스닥 시장이 상당히 뜨겁습니다. 이제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저는 과열되어 있는 상황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싶은데, 여전히 이제 코스닥 시장이 과열이 되고 제약, 바이오, 헬스케어 종목들이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어제 장 기준으로 이제 제약 바이오가 조금 이제 쉬어가는 부분인가라고 이제 판단을 했었는데 다시 오늘 상승을 하면서 여전히 아직도 과열되어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이제 투자자분들의 이제 방안으로는 이제 저는 포트폴리오 구성을 강력하게 추천을 드리고 싶고 제약 바이오 섹터뿐만 아니라 IT 업종, 철강, 금융, 엔터주 이제 여러 가지 테마에도 아직 실적이 괜찮고 좋은 종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비중을 이제 제약 바이오에 투자를 하시기보다는
포트폴리오 구성을 하셔서 안전한 수익을 추구하시기를 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두 분의 이야기 잘 들었고요. 이제 코스피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0.13% 내린 2,537.15포인트 오늘 장 마감했습니다. 코스닥 시장 궁금하시죠? 예, 796.81포인트입니다. 이제 800포인트까지 3.19포인트만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거의 다 왔네요. 연중 최고가 마감이 된 상황이고요. 원달러 환율 어떨까요? 원달러 환율은 3원 70전 내린 1085원 40전에 거래가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 장 여기까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 일정 2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조금 전에 만나보셨던 라이브 매매타임의 수익률 점검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에이란비스트먼트의 오현진 팀장의 NC소프트 56.6% 상승 국면입니다. 자, 다음 보시면 메르스증권증권 여의도금융센터 권홍섭 연구원입니다. 오늘 함께하고 계신데요. SKC코오롱 PI 52.6% 올라갔습니다. 하나금융투자증권 설릉금융센터 허정원 팀장입니다. 역시나 오늘 함께하고 계신데요. 웅진에너지 23.1% 올라가고 있고요. 자, 마지막으로 권홍섭 연구원의 녹십자셀 역시 22.3% 수익입니다. 권홍섭 연구원님, 네. SKC코오롱 PI하고 녹십자셀 AS 한번 부탁드려야 될 시점인 것 같은데요. 네, 이제 SKC코오롱 PI 경우에는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박스권이 38,000원, 39,000원 돌파를 하면서 새로운 시세가 나오는 급등의 시세가 나고 있습니다. 현재 그 단기적으로는 그때 당시에는 44,000 정도 목표가를 설정을 했었는데요. 일단은 PI 필름에 대한 그 수요 전망치와 그리고 가격 급등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외국인과 기관의 러브콜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그 차트에 대해서 수급적으로 보자면 현재 외국인이 먼저 이제 고가를 돌파를 하면서 매수를 했고요. 그 이후에 그 상승은 기관에서 바톤을 받아서 계속적으로 상승 추세에 이어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단 연말까지는 연말 배당 수익률이 거의 한 4%에서 5% 정도 고배당 고대방주로 좀 편입이 될 가능성이 크고요. 그 이후에 내년까지도 한 시가총액으로 봤을 때도 한 2배 이상 더 갈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현재 주가 수준에서 한 5만 원 이상까지 한번 홀딩하는 전략이 좀 좋아 보이고요. 정확한 목표가는 일단은 한 8만 원대까지는 좀 조심스럽게 한번 예측을 해보지 않나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녹십자셀, 녹십자셀도 봐야죠. 녹십자셀의 경우에는 최근에 그 줄기세포 관련돼서 그러한 종목들의 좀 상승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매출과 안정적인 실적을 기록하고 있는 녹십자셀을 계속적으로 이제 종목 추천을 했었는데요. 녹십자셀의 경우에는 3분기 경우에도 계속적으로 처방 건수가 증가하는 등 실적 호재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었고요. 그 이후에 다른 이제 녹십자 랩셀과 그리고 녹십자 자회사죠. 녹십자 홀딩스의 자회사 녹십자와 같이 이런 코워크를 하면서 현재 그 보정동 본사 부지에다가 CMO 공장을 증설하고 있는 등 새로운 신사업에 대한 기대가 계속적으로 커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어느 정도 매출이 보장되지 않고 기술통에 상장한 바이오 종목보다는 어느 정도 매출이 나오고 있는 실적 위주의 펀더멘탈의 튼튼한 녹십자셀을 좀 계속적으로 스윙하는 전략이 좋아 보이는데요. 일단 55,000원까지 터치를 했기 때문에 일단 지금 급등에 따라서 조정이 한 달 내지도 길어야 한 달 내지 올 수가 있다고 보여지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지금 현재 시장 상황에서는 아직까지도 그 기간에 대한 수급이 아직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다. 기간의 매수세가 계속적으로 들어와야지만이 어느 정도 이제 주가 고점 논란이 계속적으로 나와야 될 것 같은데요. 아직 그렇기 때문에 녹십자 셀은 한 7만 원까지는 계속적으로 홀딩하는 전략이 좋아 보입니다. 네, 두 종목 다 홀딩해도 괜찮다. 이렇게 한번 이야기 정리하도록 하고요. 허 팀장님, 웅진에너지 지금 20%가 넘는 수익입니다. 네. 예, 앞으로도 뭐 가능성에 대해서 아까 언급을 살짝 해주셨는데 네. 조금 더 이야기 들어볼까요? 네, 우선 웅진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서 말씀드린 내용뿐만 아니라 실제로 웅진에너지가 이런 상승을 하는 요인은 단결정 웨이퍼에 있습니다. 원래 중국에서는 지금 큰 수요 그리고 태양광으로 1위를 하고 있는 나라인데 중국에서도 큰 수입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에서 다결정 웨이퍼보다 단결정 웨이퍼의 고효율을 이제 수요가 증가를 하게 되면서 웅진에너지가 갖고 있는 단결정 웨이퍼가 다른 OCI나 카프로, 하나케미컬 이런 종목들보다 갖고 있는 큰 장점이라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네. 여기까지입니까? 네, 이상이 됐습니다. 웅진에너지까지 AS 받아봤고요. 자, 벌써 4시 37분입니다. 내일의 일정과 주요 투자 정보들 바로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요일장이 모두 종료가 됐습니다. 내일장 전략 바로 금요일장 대비를 하는 시간 갖도록 하죠. 권원섭 연구원님, 네. 내일 금요일장인 어떤 방향성을 가져볼까요? 일단은 계속적으로 이제 상승을 하고 있다. 추세는 상승 중이다. 대세 상승 중이다. 좀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일단은 그 22죠. 예, 유럽 쪽에서도 양적 완화를 뭐 좀 아직 테이퍼링을 하기에는 좀 시기상조다. 따라서 그 양적 완화 좀 연장하는 좀 분위기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또 FOMC 회의록에서도 뭐 12월 정도에는 금리는 좀 인상을 할 것이나 아직까지도 좀 인플레이션에 대한 좀 불확실성, 거기에 대해서 좀 아직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내년까지도 뭐 공격적으로 금리 인상을 하지 않겠다라는 좀 약간의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이퍼링은 계속 하겠다라는 좀 이제 강한 의지가 보일 수 있는데요. 일단 현재 그 미국 연준의 금리 수준은 한 2%까지 진입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5%까지 더 추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3% 정도의 금리 인상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그 자산을 축소하는 그러한 지금 정책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한 영향 때문에 달러 인덱스가 약세를 보이고 있고, 우리나라 환율도 점차 강세를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원화가 지금 현재 뭐 1,000원대로 떨어진다 해서 불안한 요인은 전혀 없다고 보여지고요. 단순 일시적으로 약간 좀 수출 기업에게는 타격이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수가 2,700과 3,000선을 가기 위한 어느 정도의 관문이라 생각하시고, 적극적으로 코스피 대형주나 그리고 금융주 그리고 보험주에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그런 전략이 좋아 보입니다. 네. 허 팀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내일장? 네. 우선 지금 코스피는 일정하고 이제 코스닥 시장이 과열된 상황에서 지금 차트를 아까 봤는데, 중형주랑 이제 소형주는 큰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고,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약간 주춤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앞으로 투자자분들께서 대응을 하실 때 여러 가지 호재 그리고 여러 가지 공시들이 있겠지만, 미국과 이제 중국 뉴스도 이제 조금 관심을 가지시면서 그런 것들이 긴밀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제 생각에는 이제 코스닥 시장보다는 코스피에 지금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는 종목들, 실적이 좋았던 종목들, 그런 종목들을 이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셔서 다시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그런 투자를 하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이러한 두 분의 이야기의 관점에 연장선상으로 좀 가봐야 되겠죠. 종목 추천을 좀 받아봐야 되겠는데, 반드시 내일 뭐 이걸 꼭 사시라 뭐 이런 건 아니지만 한번 보면 좋다, 대세 흐름에 따라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것들을 또 꼽아 오셨을 겁니다. 권영권님 어떻습니까? 네, 내일 아까 이제 연장선상에서 이제 금리 수혜주로서 하나금융지주를 이제 한번 공략을 해볼 한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정도 이제 하락이 나왔고, 이틀째 하락을 해준다면은 한 46,000원 밑에서는 적극적으로 매수하는 투자 전략이 좋아 보이는데요. 일단은 그 금리 인상에 대한 수혜가 어느 정도 나타나고 있고, 기술적 부분상으로서도 55,000원 터치 이후에 지금 이렇게 밀리는 흐름이 나타나는 것은 어느 정도 그 시장의 이제 대세 상승을 하기 위한 어느 정도의 조정 기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제 이번 주 내지 다음 주 정도부터는 상승 랠리를 계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는 여력이 크기 때문에 주봉으로 보자면은 현재 위에 상단인 51,000원 정도를 돌파를 하게 된다면 새로운 시세가 나는 그러한 그런 전략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장기적으로 배당까지 가져가면서 내년 상반기까지 좀 이 수익을 많이 가져다 줄 종목이라고 보여집니다. 은행 관련주 한 가지만 좀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 게, 배당 성향이 좋잖아요, 은행주가. 네, 전통적으로 이제 뭐 여러 가지 예금보다 낫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어느 정도 이번에 뭐 나온 건 아니겠지만 레인지가 잡혀 있을 것 같은데 몇 % 정도 배당 성향 보고 계십니까, 은행주들은 이번에? 일단은 이익 잘 났잖아요, 사실. 예, 실적이 이제 호조임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이제 보수적으로 이제 그 자기네 이제 유보율을 좀 어느 정도 이제 좀 쟁겨 놓는다는 좀 그런 전략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대폭적인 배당은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제 은행 시중금리, 은행 수준보다는 높게 나올 것이라 보기 때문에 한 3%에서 5% 정도의 수준에 머물 가능성이 크고요. 그 이후에 내년은 2018년도에 분기 배당을 좀 더 노려볼 만한 그런 투자 전략으로 다가가지 않아야 되나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허 팀장님은 볼만한 종목 어떤 종목 꼽아주시겠습니까? 네, 아까 추천드린 종목 중에 이제 한국가스공사가 지금 매수하기 적절하다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유뿐만 아니라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실 3분기 실적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겨울철 수요가 증가를 하고 18년도부터는 이제 본격적인 흑자로 턴아웃을 할 예정인데 LNG 발전원 확대 내용이 담긴 이제 전력 수급 계획 연내 발표 기대감 또한 작용을 하고 이러한 모습들을 봤을 때 현재 가격인 45,200원 충분한 이제 매수 시점이 아닌가라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네. 그럼 뭐 매수가 지금 정도 가격 어느 정도 제시해 주십니까? 지금 45,200원에서도 충분히 매수가 가능하고요. 네. 목표가는 5만 원 그냥 이상으로 돌파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 10% 정도는 무난하게 올라갈 수 있다. 현재 구간에서 매수가 가능하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메리츠증권증권 여의도금융센터 권홍섭 연구원, 하나금융투자증권 설릉금융센터의 허정원 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뒤면 수능 시험도 끝이 난다고 합니다. 수험생 여러분 그리고 학부모분들 정말 고생 많으셨다고 하고요. 이후에는 강추위 그리고 내일은 눈 소식까지 있다고 하니까요. 추위, 눈길 안전에 대비하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정상적으로 내일 오후 2시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